20번 기체 A와 B가 반응해서 기체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개수는 A만 가려져 있고요. 자료는 반응 전 전체 기체 질량, 전체 기체 밀도, 반응 후 A의 질량, 그러니까 A가 남았으니까 B가 한 개 반응물이란 얘기네요. 그 다음에 전체 기체의 부피, 전체 기체의 밀도가 나왔습니다. 자료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반응 전 밀도하고 반응 후 밀도가 각각 1번 실험끼리 D1, 그 다음에 2번 실험끼리 D2의 비율로 나왔다는 건데요. 어쨌든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밀도비를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반응 전 부피분의 반응 전 질량 대 반응 후 부피분의 반응 후 질량비하고 똑같다는 얘기고요.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반응 전 반응 후의 질량이 같으니까 결국 부피의 전후의 역수비가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는 상황이니까 결국 이 비는 무슨 비하고 똑같냐면, 그렇죠, 반응 후 몰수하고 반응 전 몰수비하고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반응 전 반응 후, 자, 밀도비가 5대 7이면 거꾸로 역수니까 7대 5의 비율이 되는 거고요. 2번 실험은 9대 11이니까 2번 실험은 11대 9가 됩니다. 그런데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는 역시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반응 후 전체 일체 몰수하고 비례하고요. 그게 상대값 5대 9인데 상대값이 여기가 똑같아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D1, D2가 다 똑같다는 얘기니까 반응 전, 반응 후의 몰비가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A하고 B가 만나서 EC가 되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질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죠. 왜냐하면 A하고 B를 현재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질량으로 한번 먼저 접근해 볼게요. 한쪽이 더해서 3W면 뭐 편의상 한쪽을 A를 XW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당연히 3-XW가 되겠죠. 이렇게 반응을 해서 B가 모두 반응했고 A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A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니까 뭐 편의상 X'W만큼 남았다고 하죠. 얘는 모두 반응했고, 자, 이것만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 반응 후에 A의 질량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2번 실험을 또 한번 써서 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가 이 A를 우리가 X라고 놨으면 얘는 전체보다 2가 많은 거니까 여기는 X 플러스 2W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남은 아이도 얼마가 남을 텐데, 여기 1번 실험을 X 프라임 남았다면 여기는 그거의 5배니까 5X 프라임 W가 남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반응 전, 반응 후에 1, 2번 실험이 똑같은 수만큼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실험에서 반응 전 7몰이 5몰이 돼서 2몰만큼 줄었는데 반응 후에도 똑같은 몰수의 변화를 보이죠. 이만큼 감소한 거니까. 그럼 이럴 때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여기 요 부분이 서로 비율이 같다는 겁니다. 반응하는 질량 비이건 반응하는 몰 비이건 요 부분, 실제로 반응하는 부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이 성립하냐? 여기가 X'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는 분명히 X에서 X'만큼 뺀 거잖아요. 여기는 X 더하기 2에서 5X'을 뺀 거잖아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서로 같다는 거예요. X 빼기 X'하고 X 더하기 2 빼기 5X'이 서로 같다는 거죠. 그러면 넘기면 4X'이 2가 되고 X'은 0.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실험에 반응 전 반응 후 몰수 비를 안다면 줄어드는 폭이 똑같다면 여기 반응하는 부분이 서로 똑같다는 거하고 같은 상황이 되는 거다. 그래서 X'이 0.5가 돼요. 이거를 0.5를 한번 다시 정리해서 써볼게요. 자, 여기가 0.5W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5배니까 2.5W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1번 실험에서 전체 반응 전 기체 질량이 3W면 반응 후에도 3W가 나와야 되니까
B는 없고 C가 2.5W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5W니까 2.5W예요. 그래서 여기 2.5W, 2.5W가 된다는 얘기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 다음에 우리가 이용할 게 바로 몰비예요. 반응 후 1번하고 2번 실험에 몰비를 활용할 거예요. 이게 5몰 대 9몰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해당되는 몰수 더하기 이거가 5라면 얘하고 얘 합한 게 9란 얘기죠. 그럼 편의상 얘를 n몰이 있다고 치면 얘는 5 빼기 n몰이 돼야 되는 거고 얘는 5n이 되는 거고요. 얘는 9 빼기 5n이라고 해도 되지만 어차피 똑같은 2.5W니까 5 빼기 n이라고 놔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로 하면 어차피 똑같은 값이지만 이 식으로 합시다. 5n하고 5 빼기 n하고 더하면 9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이거 계산하면 4n이 4니까 n이 1이에요. 여기서 n이 뭐죠? 바로 양, 몰수를 뜻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1몰인 거예요. n값 대신에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4몰이 되는 거죠. 여기가 5몰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4몰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4몰이 된다는 얘기고 1대 2니까 여기가 2몰만큼 빠져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1번 실험에서 반응 전 반응 후가 7대 5니까 여기가 5몰이라면 합해서 여기 반응 전에 7몰이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 2몰 빠져서 0이 됐으니까 B가 2몰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A는 몇 몰? 5몰이 되겠죠. 그러면 5몰에서 1몰 남는 거니까 얼마? 4몰이 빠지는 거고 반응하는 몰비는 현재 보라색 글씨 4대 2대 4니까 2대 1대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를 구했고요. B하고 C의 분자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B하고 C는 이제 반응하는 질량비만 알면 될 것 같은데 반응하는 질량비를 다시 지우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실험을 활용해서 반응하는 질량비를 써보면요. 자, 1번 실험이 여기가 5, 2, 그 다음에 4몰, 2몰, 4몰이에요. 그 다음에 4, 0, 1몰인데 아까 생각나시죠? 1몰에 해당되는 값이 질량으로 0.5W였어요. 0.5W였어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A니까 1몰이 0.5W면 5몰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W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W가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4몰에 해당되는 C가 2.5W였어요. 그러면 여기도 2.5W가 되고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해야 되니까 여기는 0.5W, B가 여기도 0.5W가 되는 거죠. B하고 C의 분자량 B니까 MB 대 MC라고 한다면 분자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질량, 즉 B하고 C의 질량이 0.5 대 2.5, 1대 5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나누기, 그 다음에 개수비가 1대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 2대 5가 되고요. 여기 B가 2이고 여기가 5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5분의 4가 되겠습니다.